자, 그럼 이제부터 책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이란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뜨거운 한 점에서 일어난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자,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주 뜨거운 상태의 한 점에서부터 폭발을 해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 허블은 외부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측정한 결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 법칙이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즉 적색 편의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V는 HR. V는 HR. 여기서 V는 외부 은하의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고요. H는 허블 상수, R은 은하 사이의 은하까지의 거리요. 우리로부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V와 R은 비례한다로 썼다가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H라는 값을 중간에 넣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즉 우주 대폭발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모입니다.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대폭발 이후, 즉 빅뱅 이후 몇만 년? 네, 38만 년.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자, 38만 년이 지났을 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몇 켈빈이요? 네, 3000 켈빈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바로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났죠. 그래서 원자가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 모든 물질이 다 중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빛이 직진성을 띈다 그랬죠. 어디 부딪혀서 반사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래서 나온 최초의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빅뱅 이후 38만 년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 때인 거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때의 온도를 3000 켈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켈빈이란 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봅시다. 자, 켈빈은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켈빈 온도라고도 하고요. 단위는 K를 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섭씨 온도 아시나요? 섭씨 온도는 단위가 뭐예요? 맞습니다. 섭씨 온도는 단위가 바로 뭘까요? 도시죠. 자, 그래서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섭씨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0도. 0도는 물이 어느 온도죠? 켈빈에서는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273을 더합니다. 그래서 273 켈빈이죠. 즉, 섭씨 온도로 0도라는 것은 켈빈 온도로는 273 켈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켈빈 온도로 0 켈빈은 얼마일까요? 네, 섭씨 온도로는 아무래도 이거보다 273이 더 작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이고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쓰는데 왜 과학자들은 켈빈 온도, 특히 여기서도 왜 켈빈 온도를 쓸까요? 그 이유는 켈빈 온도는 바로 분자의 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분자 운동이 정지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몇 켈빈을 한다? 0 켈빈을 한다. 분자가 정지되어 있을 때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학자들은 분자, 원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제 원자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분자나 원자가 정지되어 있는 온도를 0 켈빈 하여. 그런데 옛날에는 왜 섭씨 온도를 많이 썼냐? 일상생활에서 왜 섭씨 온도를 많이 쓰냐? 섭씨 온도는 기준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섭씨 온도는 기준이 바로 물이죠. 우리 주변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는 것 자체를 0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 분자와 원자가 발견되고 이것들이 정지했을 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 상태를 0으로 기준하고요. 이거보다 그럼 아래의 온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중에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0 켈빈인 거죠. 섭씨 온도로는 마이너스 273도씨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켈빈 온도를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고요. 바로 섭씨 온도와는 273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이때 방출한 빛, 이때 빛이 왜 방출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모든 곳이 다 원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게 바로 원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빛이 처음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팽창한다 그랬죠? 이렇게 팽창하는 여기가 30 몇만 년, 8만 년일 때 바로 원자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즉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뭉친다 그랬어요. 이때 최초로 뭐가 된다? 빛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온도가 몇 도라 그랬죠? 이때의 온도가 바로 3000켈빈이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는 온도가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온도가 모여있을 때보다, 열이 모여있을 때는 뜨겁지만 그게 큰 공간에서는 더 저온의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더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몇 도가 될까요? 이 3000켈빈이었던 38만 년의 3000켈빈이었던 게 지금은 몇 억 년 후인 줄 아세요 혹시? 예, 참고로 알아주세요. 138억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요? 138억 년이 지났어요. 38만 년 후에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최초로 나왔고 지금은 그로부터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 후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저온이 되고 훨씬 더 팽창을 했겠죠. 이때 온도는 몇 도일까요? 당연히 3000켈빈보다 떨어집니다. 몇 켈빈일까요? 맞습니다. 2점 몇 켈빈? 2.7 켈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빛이니까 바로 TV가 이거를 받아서 또는 라디오가 받아서 이것을 지직거리는 소리로 받는다 그랬죠. 이 소리는 없앨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니까요. 이게 지금 몇 켈빈이요? 네, 2.7 켈빈짜리 바로 빛이었던 거죠. 자,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겠죠? 맞습니다.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입니다. 자, 2.7 켈빈을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온도예요. 빛의 온도가 2.7 켈빈인데 이때 이 빛이 무슨 파일까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라디오파로는 잡히지만 바로 이게 마이크로파입니다. 라디오로는 잡히지만 자, 이게 마이크로파요. 무슨 파요? 마이크로파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최초로 발견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없애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안테나에 비둘기똥을 치우고 새똥을 다 치워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이게 온도를 잠시만요. 종이치네. 네, 이걸 온도로 따지면은 2.7 켈빈이 된다는 걸 알았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은 바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적색편이 허브 법칙이 첫 번째 우주 대폭발 이론, 즉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라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가무에서 최초로 예견이 되었지만 발견은 누가 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하게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복사 에너지 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죠. 중요해서 그래요. 복사 에너지, 복사라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빛이에요. 빛. 뭐라고요? 빛. 복사기 아니에요. 빛이에요. 열의 형태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전도와 대류는 분자의 움직임과 관계 있는 거고 빛과 관계 있는 건 바로 복사죠. 그래서 복사는 그냥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복사 에너지 세기가 어때요? 자,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죠. 뭐 여긴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는 1초 동안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예요. 진동수 빠르죠. 이거는 진동수가 느리죠. 이런 게 진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코비라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코비가 관측한 거를 우리가 요걸로 놓고요. 이론값이 가모프가 예측한 이론 계산값이 이렇게 돼요. 어때요? 굉장히 일치하죠. 이론값과 계산값이 일치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론값이라는 건 만약 빅뱅이라는 게 있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고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 예측을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현재 측정한 결과 어때요? 동일하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바로 인공위성이 이거를 측정했다는 얘기는 그 예측값과 같다는 얘기고, 이 말은 결국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맞다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거죠. 예측을 했는데 그게 관찰 사실로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빅뱅 우주론을 알았어요. 코비는 위성이라 했죠. 인공위성인데요. 코비 위성은 이제 밖에, 그러니까 우주 밖에 뛴 다음에 우주 전 지역의 빛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가 약 2.7 켈빈의 마이크로파로 모든 하늘에서 관측됨을 밝혔어요. 모든 하늘이요. 모든 전 지역에서 다 밝혀요. 왜요? 우주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빅뱅과 물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이 빅뱅 후 몇 년이라고 했죠? 네, 138억 년입니다. 빅뱅 후 138억 년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138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는 바로 빅뱅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빅뱅이 일어나죠. 빅뱅.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은 한 점인 빅뱅에서 터지면서 현재 우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팽창을 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되며 낮아지며, 이 과정에서 원소들이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면서요, 이 안에서 처음에 빛만 있던 것이 나중에는 원소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본 입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자 중에서도 기본 입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기본 입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쿼크와 전자입니다. 쿼크와 전자가 바로 기본 입자인 거죠. 쿼크가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요. 원자 핵과 전자가 모이면 원자가 되고요. 이러한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건 바로 쿼크와 전자를 의미합니다.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기본 입자, 빅뱅 직후 생성된 기본 입자에는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렙톤이 있다. 네, 전자는 가장 가벼운 입자의 렙톤의 일종이고,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입자이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쿼크는 실제로 6종류가 있어요. 지금 업쿼크, 다운쿼크 나왔는데요. 참 스트레인지 쿼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6개인데요. 그 중에서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쿼크죠. 그리고 6종류의 렙톤이 있대요. 렙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렙톤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에요. 양성자, 중성자는 모두 다 쿼크 몇 개로 형성된다고요? 네, 3개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때요? 전하가 같아요, 달라요? 전하가 다르죠. 양성자의 전하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는요, 0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전하량입니다. 네, 상대적인 거요. 실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둘 다 쿼크 3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왜 플러스 1이고 하나는 0일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볼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양성자는 업쿼크가 몇 개예요? 2개고요. 다운쿼크가 하나입니다. 중성자는요, 업쿼크 하나에다가 다운쿼크 2개예요. 쿼크가 3개는 맞지만 그 쿼크의 종류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겠지만 업쿼크는 전하량이 있다 그랬죠. 물론 쿼크니까 전하량이 있는데요.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예요. 자, 다운쿼크는요. 다운쿼크는 물론 분수지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업쿼크니까 플러스 몇? 3분의 2. 얘는요, 플러스 3분의 2. 얘는요, 다운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다 한 번 더 해봐요. 얘 더하기 얘 하면 3분의 4고요. 얘를 빼면 얼마예요? 네, 3분의 3이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3분의 3, 즉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업쿼크니까 플러스 3분의 2죠.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이거 다 더해봐요. 플러스 3분의 2인데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2개씩이나 있죠. 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졌지만 전하량이 다른 이유는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쵸? 업쿼크는 업이니까 숫자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업이니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숫자가 크겠어. 3분의 몇일 텐데 숫자가 크겠어, 작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한다. 다운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다운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3분의 2가 크요, 3분의 1이 커요. 다운이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헬륨 원자핵의 생성입니다. 빅뱅 이후 몇 년이 지났을 때요? 네, 몇 년 아니죠? 3분이죠? 네, 3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3분 별표. 헬륨 원자핵 별표. 3분이 되었을 때 최초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헬륨 원자핵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플러스, 즉 양성자 몇 개요? 두 개에다가 그리고요. 네, 중성자 두 개.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돈다?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도는 게 이게 무슨 원자라고요? 이게 헬륨 원자인데, 자, 헬륨 원자 이건 전자에 해당하고요. 가운데 있는 게 핵이잖아요. 그쵸? 가운데 있는 게 핵이잖아요. 헬륨 원자 핵이죠. 요것만을 헬륨 원자 핵이라 그래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다 줄고요. 자, 요거는 아니고 요것만, 뭐만? 네, 이것만을 바로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로 3분이 흘렀을 때 이 헬륨 원자 핵이 생기는 거죠. 자, 보면 알겠지만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몇 개예요? 두 개고 중성자가 두 개죠. 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합쳐지면 좋긴 하는데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자,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인데요. 중수소란 뜻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소는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면 수소예요, 무조건. 그런데 수소는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정자가 한 개 도는 게 이게 수소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소도 있어요. 양성자 한 개니까 우선 수소 맞죠? 근데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수소예요. 이것도 수소인데 이 수소를 뭐라 한다? 중수소라 그래요.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중수소라 하죠. 자, 또 다른 수소도 있는데요. 또 다른 수소는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가 하나니까 양성자가 하나니까 수소는 수소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플러스 하나니까 전자가 하나 있겠죠. 자, 이걸 무슨 수소로 할까요? 자, 이거를 아무래도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중성자는 두 개지만 어쨌든 이제 양성자까지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는 바로 양성자만 있고 전자가 하나 도는 거고요. 중수소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두 개에다가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 하나가 도는 겁니다.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수소는 어쨌든 양성자가 한 개면 다 수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수소도 있지만 이제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중성자 두 개 붙으면 이것까지 삼중수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자, 우리가 아직 원자 상태, 이거는 다 원자잖아요. 수소 원자이고 중수소 원자이고 삼중수소 원자예요. 근데 원자 상태가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게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이죠. 그렇죠? 얘는 중수소 원자 핵이죠. 이해돼요? 이건 수소 원자 핵, 이거는 중수소 원자 핵, 이거는 삼중수소 원자 핵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수소 원자 핵을 만들었다는 건 바로 이 중수소 원자 핵, 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데 헬륨 원자핵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죠?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가 몇 개요? 네, 두 개에다가 그리고요. 중성자 두 개 이렇게가 헬륨 원자인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중수소 원자핵이 있는 다음에 바로 이게 있는 다음에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중수소 원자핵이에요. 중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중수소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가 아니라 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여기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송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의 편의성을 안 봐줘서 너무 화가 나서. 자, 이게 뭐야?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이게 고등학생들 이거 자습을 어떻게 해요? 자, 프로톤이란 게 뭐예요? 프로톤은 바로 양성자로 의미해요. 자, 그리고요. N은 뭘까요? N은 뉴트론이에요. 뉴트론. 자, 뉴트론인데 이건 바로 중성자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영어로는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P를 썼다고요. 그리고요, 중성자는 뉴트론이에요. 뉴트론에 N을 썼다고요. 그래서 여기 P라고 N하고 나왔으니까 P는 뭐에 나온다? 플러스
양성자에 해당하고요. N은 바로 뉴트론, 바로 중성자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아? 이걸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화를 내서 쌤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네, 얘가 바로 중수소입니다. 알겠죠? 얘가 플러스 얘가 그냥 중성자 합쳐서 중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런데 얘랑 N이 뭐라 했죠? 뉴트론이라고 했죠? 뉴트론은 바로 중성자를 의미해요. 중성자, 전하량 없는 거. 그래서 좀 예쁘게 써야겠다. 자 이렇게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잖아 더. 그쵸? 얘는 플러스. 자 그래서 이게 꽝 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부딪힌다는 표시예요. 부딪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N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리고 P 하나요. 아까 전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뉴트론에다가 얘가 플러스니까.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수소는 수소예요. 왜냐면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는 수소인데 이걸 무슨 수소를 한다? 삼중수소를 한다고요. 그래서 삼중수소 원자핵이에요. 알겠죠? 이게 삼중수소 원자핵. 그래서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수소 원자핵의 중성자. 그러니까 이 중성자가 지금 플러스 됐다는 건 이 중성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삼중수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삼중수소가 지금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 삼중수소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뭐가 와야겠어요? 얘 양성자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톤, 양성자 플러스 자리가 와서 부딪히면 뭐가 된다? 맞습니다. 플러스 두 개에다가 바로 뉴트론,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중수소에 무슨 수소에 이렇게 만들어진 삼중수소의 양성자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 질량수가 또 나와요. 아니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야 완전. 자 질량수가 뭐예요? 질량수라는 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에요. 뭐라고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예요. 양성자. 이 색깔로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지. 자 이게 뭐라고요? 질량수가 뭐라고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 합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수소는 질량수 몇이에요? 2죠. 중성자는 질량수 몇이에요? 1이죠. 삼중수소는 질량수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질량수가 지금 몇이에요? 네, 4개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4개니까 질량수가 4인 거예요. 그래서 4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거 모르고 그냥 이거 보면 이게 뭐야?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방법은 바로 중수소에 맨 처음에 뭐가 왔다? 중성자가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중수소에 이번엔 맨 처음에 시작은 다 중수소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다 무슨 수소? 중수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수소부터 시작하는데 부딪히는 애가 처음에 누구였어요? 얘는 중성자, 얘는 양성자인 거죠. 그러니까 중수소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가 됐다. 이 원자핵을 바로 이걸 말해요. 얘랑 얘를 말하고요. 여기에 부딪히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에 따라 이제 패턴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삼중수소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얘랑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톤은 뭐라고요? 플러스짜리. 자 플러스 얘는 뭐예요? 중성자는 뉴트론. 자 여기다가 플러스짜리가 부딪힌대요. 즉 프로톤이 부딪힌대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몇 개? 2개에다가 N. 그렇죠? 이거 하나.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전에 중수소 맞잖아요. 중수소에다가 양성자가 되는 거 맞는데 자 플러스가 몇 개가 왔어요 이번엔? 2개죠. 하나 2개. 자 이럴 때 플러스가 어쨌든 2개니까 아까 전에 플러스가 하나일 때 무조건 다 뭐라고 했죠? 수소라고 했죠. 어쨌든 중수소는 삼수소는 다 수소잖아요 끝에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플러스가 2개네요. 플러스가 2개면 양성자가 2개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헬륨입니다. 무조건 헬륨이요. 헬륨인데 이걸 뭐 삼중 헬륨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고요. 그냥 헬륨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질량수를 씁니다. 이거는. 제 질량수가 몇 개예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는 몇이겠어요? 3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헬륨이라고 쓰고 이게 질량수가 3짜리예요. 헬륨이라고 왜 한다고요? 양성자가 2개면 무조건 헬륨이라고요. 자, 그런데 아직 보면은
우리는 결국 질량수가 4짜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직 질량수 3이네요. 그러면 중성자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양성자는 꽉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중성자가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헬륨 질량수 3짜리가 되었다가 여기다가 뭐가 온다? 네, 중성자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헬륨 질량수 몇 짜리가 된다? 네, 질량수 4짜리가 된다고요. 이게 질량수 4짜리가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퍽 해가지고 부딪힘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퍽 해가지고 부딪힘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경로가 있는 거죠. 우선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네, 출발은 바로 중수소에서 출발하고요. 여기에 양성자가 붙냐, 중성자가 붙냐 또는 양성자가 붙냐에 따라 이제 과정이 다. 결국 중수소 원자액에 중성자한계와 양성자한계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칠까요? 별표. 자, 빅뱅 후 몇 분이 지났을 때, 3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수소 원자핵은 이미 양성자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질량비가 몇 대 몇이요? 네, 3대 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 헬륨이 오늘날 우주를 차지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소, 가장 가벼운 수소가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헬륨이 생겼죠. 수소란 건 선생님이 양성자라고 했잖아요. 수소 원자핵은. 아무튼 이 수소와 위의 과정으로 생긴 헬륨 원자핵의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이요? 네, 3대 1이다. 이거는 꼭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3개 쳐도 돼요. 자,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또 다른 커다란 증가가 됐죠. 지금 현재 관찰되는 수소와 헬륨의 전 우주에서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됐다? 네, 3분이 되었을 때 결정이 된 거죠. 빅뱅은 3분이 되었을 때 결정이 되고 지금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맞습니다. 3대 1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수소 헬륨이 뭐 핵융합을 통해서 별에서 이게 탄소나 아니면은 금, 은, 구리, 심지어 뭐 우라늄 이런 것까지 바로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 오른쪽에 작게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1인 입자이며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인 입자이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인 거죠.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전환될 수 있대요. 자, 이 말 갑자기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성자와 중성자, 영어로는 프로톤과 뉴트론이 서로 사실 전환될 수 있대요. 양성자가 중성자도 될 수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에너지가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쉽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거는 되기가 어렵고 전환은 돼요. 전환은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양성자와 중성자 되기가 어렵고 중성자, 양성자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중성자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 쉽다는 얘기는 양성자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누구의 양이 많아지겠어요? 네, 쉽게 되는 얘 쪽으로 쉽게 된다니까 이게 많아지고 얘가 중성자로 다시 되기 어려우니까 얘의 양이 점점 많아지죠. 즉 양성자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양성자의 양이 그래요 더 많아져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3대 1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3대 1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빅뱅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우주가 됐다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3분, 몇 분이요? 네, 3분하고 38만 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3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헬륨 원자핵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요. 3분은 헬륨 원자핵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그리고 38만 년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 이거 꼭 외우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플러스 적색 편의로 인한 허블 법칙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세 가지, 요거 하나, 그리고 허블 법칙까지. 그쵸? 적색 편의까지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3분의 1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3분의 1때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우선 빅뱅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빛이 바로 전자와 쿼크로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요. 이 쿼크가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바로 중성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전자는 따로 돌아다니고요.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3분이 됩니다. 이 3분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바로 변환이 서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어렵고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기가 쉽죠. 결국 얘의 양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 양의 비가, 자, 여기 3분이 딱 됐을 때 그 개수비가 몇 대 몇이요? 네, 3분이 되었을 때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양성자가 많긴 많은데 그 개수가 정확히 7대 1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양성자 플러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14개죠? 그리고요, 중성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14대 2, 7대 1. 이게 언제라고요? 예, 빅뱅 후 3분이 딱 됐을 때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 가지고요? 예, 양성자와 중성자 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 이게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 기준으로 요 앞에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 있고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이 양성자의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라고요. 다시 말하면 7대 1이라고요. 그리고 이 3분에서 그런 거고요. 3분이 딱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 개수비로부터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에 개수비가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무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게 헬륨 원자핵 한 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 양성자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수소 원자핵이죠. 이게 수소 원자이고 여기에서 전자를 뺀 나머지가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원자핵은 특이하게 양성자 하나로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수소 원자핵입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 몇 개예요? 양성자 몇 개예요? 요건 빼야겠죠. 요건 이미 헬륨 원자핵이 됐으니까요. 자, 이거 몇 개요? 그렇죠. 수소 원자핵이 12개죠. 자, 이게 12개입니다. 이건 헬륨 원자핵 한 개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몇 분? 네, 3분의 1때 딱 그 전에는, 자, 이게 3분이 기준이에요. 이 전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바로 14대 2, 7대 1이었고요. 이제 3분이 막 지나서 최초로 헬륨 원자핵이 나오는데 그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된 거죠. 자, 그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구성에서 나 얘 갖고 갈래 해가지고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돼요.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겠죠. 나머지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소 원자핵이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지금 몇 개요? 예, 요건 빼야겠죠. 그래서 12개. 그래서 12대 1이라고요. 그 개수비가요. 이해돼요? 자, 그 개수비가 12대 1. 이것도 맞지만, 자, 이제 질량비로 요걸 환산을 해보자고요. 질량비로 환산을 하면, 자, 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이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얘가 1이면 얘도 얼마다? 1. 얘가 2면 얘도 2라고요. 알겠죠? 얘가 1이면 얘도 1, 얘가 1이면 얘도 1, 알겠죠? 얘가 2면 얘도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질량이 똑같아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개수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질량비로 바꿔봐요. 그러면 헬륨 한 개의 질량은 몇이에요? 4죠? 맞죠? 질량수가 4죠? 4개죠? 그런데 수소 원자핵은 하나당 하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을 12개를 질량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그냥 12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당 하나니까. 그런데 헬륨 하나당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모인 거라고요? 4개가 모인 거니까 이 하나는 질량비로 의미하면, 개수비에는 물론 헬륨 하나지만 이걸 질량비로 표현하면 4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12가 왜 10이라고요? 이거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하나만. 근데 얘는 하나가 4개 포함되니까 4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량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개수비로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로는 12대 4입니다. 그러면 요거 뭐예요? 약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4의 3배니까 4로 나누면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1이 중요하다고요. 이 3대 1은 어디서부터 왔다? 예, 이 3대 1은 결국 헬륨 원자핵의 구성물질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이런 개수비가 7대 1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게 몇 분짜리라고요? 몇 분에? 바로 3분이라고요. 바로 여기요.
자, 이제 38만 년입니다. 자, 여러분, 38만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38만 년에는 바로 원자가 생성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만 년의 원자 생성, 그리고 여기서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빅뱅 후 빛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하를 띄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다 이렇게 빛이 튕겨서 나온다고 했죠. 쿼크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다 전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다음 단계인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돼도 여기서 아직 중성자는 뭐 전하가 없지만 얘네는 전하가 있기 때문에 빛이 얘네 때문에 튕겨 나오고, 자,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3분의 1 때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질량비가 3대 1이란 거고요. 아직 어때요? 아직 전하는 있죠. 이렇게 튕겨져 나오죠. 그런데 이제 38만 년이 됐습니다. 어때요? 최초로 원자라는 것이 생성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이렇게 뭉치게 돼서 원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중성이죠. 중성이 아닌 건 이제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빛은 직진성으로 반사를 안 하고 가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입자의 영향을 안 받고 쭉 갈 수 있어서 여기서부터 몇만 년부터 38만 년부터 원자가 생성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는 빛이 어떤 거에 방해도 안 받고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최초로 38만 년의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요. 이때 온도는 3000 켈빈인 거죠. 그리고 138억 년 뒤인 현재 우주에서 이것은 이 3000 켈빈의 온도가 지금 우주가 점점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죠, 열의 양은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3000 켈빈이 2.7 켈빈이 되고, 이거는 바로 마이크로파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고, 사실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인 바로 그때에는 3000 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죠. 어쨌든 이때부터 처음으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게 됐고, 현재는 이게 2.7 켈빈의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색 편의를 발견했다 그랬죠. 적색 편의는 얘가 멀어질수록 더 파장이 길어져서, 나오는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가까운 은하보다 머니다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랬죠. 더 멀리, 그러니까 더 적색 편의가 심하다 그랬어요. 자, 이건 더 머네요. 그러니까 더 심하겠죠. 자, 이게 무슨 법칙이요? 맞습니다.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은 모두 다 적색 편의, 다 은하가 다 멀어지긴 하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는 바로 우주의 팽창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적색 편의, 허블 법칙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빅뱅 후 3분의 1 때 결정이 되었던 거고요. 자, 다음 38만 년 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최초로 원자가 생성되면서 나온 우주 배경 복사 3000 켈빈짜리가 현재는 2.7 켈빈으로 관측되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세 번째. 자, 책이, 여러분 책으로 보잖아요. 근데 책이 정확하게 이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우리 빅뱅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적색 편의, 바로 허블 법칙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다 적색 편의, 허블 법칙이죠. 이렇게 나눠줄래요? 자, 이렇게 나누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V는 HR로 쓰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더 빨리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로 간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빅뱅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적색 편의, 허블 법칙. 자, 두 번째 증거를 볼게요. 두 번째 증거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쿼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증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수소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 써주실래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우선 이게 3분의 1 때이죠. 빅뱅 후 몇 분? 3분의 1 때예요. 자, 그래서 요 3분이라는 거 꼭 여긴 안 했는데 요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아니면 형광펜으로 칠해주시고요. 이때 헬륨 원자핵이 생겼고요. 자, 이때 수소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다. 꼭 알아주시고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까지 치실래요? 자, 여기가 바로 다 수소 헬륨 원자핵이요. 이렇게 쳐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자, 중성자, 여기 프로톤, 뉴트론 개수비가 몇 대 몇이요? 네, 7대 1이 된다. 14대 2가 된다. 그래서 이만큼이 헬륨 원자핵이 돼서 이렇게 하면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 아까 전에 배웠죠? 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그런데 왜 양성자가 이게 더 많다고요? 왜 7대 1로 더 많았다고요? 그 이유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것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양성자가 많다. 개수비는 이렇게 되고 이게 질량비로 나중에 이걸 한 묶음으로 해서 질량비로 하면 3대 1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게 3분의 1 때 다 일어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자 생성인데요. 자, 우리가 38만 년, 자, 이거 밑줄 그어줄래요? 그리고 이때 3000 켈빈이 되었고요. 처음보다는 온도가 낮아진 게 되고요. 물론 이것보다는 지금 온도가 더 낮고요. 2.7 켈빈으로요. 자, 이때
최초로 이제 원자가 형성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수소 원자는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하나만 들어오고요. 얘는 플러스가 2개 있고 이건 중성자, 파란색 중성자, 전자가 2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 거고요. 자, 지금 2.7Km짜리의 우주 배경 복사를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자, 빅뱅의 우주론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고요. 자, 대폭발 우주론, 즉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은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향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에 미세한 온도차가 있어야 된다. 갑자기 이 말이 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국 여기 보시면은 코비 위성으로 했을 때요. 1992년도에 코비 위성으로 우주 전적을 찍은 결과 이 정도가 됐고요. 이 온도가 2.7켈빈이요. 몇 켈빈? 2.7켈빈. 그런데 여기 파란색이 더 차가운 거고요. 여기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더 뜨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차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엄청 작아요. 이 2.7켈빈은 이 전체 온도가 거의 다 2.7켈빈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온도차가 굉장히 작아요. 자, 여기 온도차가 약 1만분의 1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7켈빈이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가장 뜨거운 것의 온도 차이는 1만분의 1 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코비가 있고요. 코비는 1992년 거고요. 여기 W맵은 2003년 겁니다. 어때요? 둘 다 2.7켈빈인데요. 그 1만분의 1의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점점 분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비는 좀 이렇게 약하게 이 전체를 분석을 한 거고요. W맵은요, 좀 더 그 분석하는 것을 자세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2.7켈빈인 건 변함이 없죠. 여러분, 가장 낮은 온도가 몇 켈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0켈빈이죠. 그런데 2.7켈빈이면 진짜로 낮은 온도예요. 예.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그 은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온도차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장 차가운 부분 있잖아요. 코비 때 찍었을 때 그 가장 차가운 부분에서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균일하면 이게 합쳐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합쳐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낮으면 물질이 더 잘 뭉치게 됩니다. 그 온도차로 지금의 은하 같은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플랭크 위성으로 찍은 2013년도인데요. 어때요? 훨씬 더 자세하죠? 이렇게 잡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1만분의 1의 오차가 바로 지금의 물질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어서 지금의 은하가 이렇게 어디는 형성되고 안 형성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몇 켈빈이요? 2.7켈빈 정도이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W맵이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W맵은 우주 공간에 떠다니면서 우주 전 지역을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우주 배경 복사와는 다르게 여기 가운데 빨간색에 뭔가 띠가 있죠. 빨간색이란 건 고온이기 때문에 이쪽은 별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은하의 중심, 은하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은하의 중심, 우리 은하의 중심인 은하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과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